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웅태입니다. 지난 뉴스 1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장은 계획대로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택지로 새로 지정된 남양주와 서울 강서 등은 어떤 분위기인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신규 택지 후보로 발표된 경기도 남양주 와부에 나갔는데요. 이 드넓은 땅은 수십 년간 고려대 학생들의 실습 연구 장소이자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쓰여왔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1천 호에 달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설득, 기반시설 조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이 과정을 얼마나 신속히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석준 경기도 남양주시 공인중개사는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많았는데 여기가 강남 인근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베드타운이라면서 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이 늘면 굉장히 지역이 발전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 양정역세권 개발 때도 토지 수용당한 사람들이 강력한 반발이 많이 있었다는데 그 때문에 보상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택을 지어 공급하더라도 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부 쪽에 선교통 후입주를 강하게 요구했었고 광역 교통 대책을 입주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천호 공급 계획이 나온 서울 유일의 택지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문제는 이 일대 90% 이상이 사유지인 만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신동관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는 워낙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면서 소유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 지금 상태로 온 거라면서도 방치된 상태니까 차라리 깨끗한 주거지가 생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해 보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단순히 발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신규 택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과 중개업자의 반응, 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함께 전달했다는 점이 잘된 부분입니다. 특히 남양주 와부읍과 서울 강서 염창공원 일대의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공급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동의, 교통망 확보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짚은 것도 균형 잡힌 보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택지 지정이 곧바로 주택 공급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택지 지정 이후 지구계획, 토지 보상, 인허가, 착공, 분양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 예상 일정과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 공급 물량이 지역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생활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도 약간은 보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발표 목표와 실제 사업 진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고요. 특히 교통, 학교, 생활 편의시설이 주택 공급과 함께 제대로 마련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도 발표된 공급 물량만 보고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개발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과 보상, 교통 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와이드 11에서는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대에 들어섰다는 추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에서는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천조 원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된다면서 올해 1분기 말 잔액은 1,9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했습니다. 가계신용 규모는 최근 주택거래와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말 가계신용이 약 1,9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수치를 제시해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택 거래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가계신용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짚은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계신용이 정확히 어느 범위를 의미하는지, 즉 가계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 판매 신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 보강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항목이 증가했는지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제시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후 방송에서는 총액 외에 전년, 전분기 대비 증가폭, 가계소득 대비 부채 수준,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함께 설명해 시청자가 자신의 경제 상황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규모 증가만으로 불안해하기보다는 무리한 대출이나 레버리지 투자에 신중하고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상한 능력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가보자고에서는 광복 81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뉴스캐스터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현장에 나가서 보도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은 15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축제가 한창인데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옥고를 치른 이곳에서 16일까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5만 명이 찾은 대표 역사 문화축제로 올해는 광복의 빛으로 하나 되는 서대문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축제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형무소 이야기부터 광복의 길 챌린지, 광복 스탬프 랠리까지 30여 개 전시 행사가 운영됐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여옥사에서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만날 수 있고요. 독립공원에서는 관광객의 움직임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표정이 환희로 바뀌는 특별한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저녁 7시에는 기념식과 함께 가수 박정현, 손승연의 무대가 펼쳐지고 국악과 태권도 공연도 진행됐으며 축제 기간 동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무료로 개방됐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광복 81주년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는 상징적인 현장을 연결해 현장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 모습과 축제 규모, 주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자들이 축제의 분위기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홀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소개해 역사 교육과 문화 행사가 결합된 모습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겪었던 고난과 희생,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등을 간략하게라도 덧붙였다면 조금 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프로그램의 특징과 함께 시민들의 실제 참여 소감이나 젊은 세대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인터뷰했다면 더욱 풍성했을 것입니다.
이 축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치른 희생과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화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아내 마리암 씨와 한국인 남편 한석 씨의 특별한 주말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조명했는데요. 평일에는 각자의 일을 하며 떨어져 지내지만 주말이면 카페를 함께 꾸려가고 짧은 여행과 요리 봉사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쌓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부부가 만들어가는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는데요. 서로 다르기에 더욱 특별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과 일상의 하모니,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은 주말 부부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아내 마리암 씨는 홀로 카페를 지키고 남편 한석 씨는 대형 트럭에 몸을 실었는데요. 혼자서도 척척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 주인장 아내와 묵직한 짐들과 씨름하며 땀방울을 흘린 화물차 운전기사 남편. 두 사람의 치열했던 하루의 마무리.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입니다. 프랑스의 낭만을 품은 부부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황금 같은 주말을 맞아 마리암 씨는 외출 준비에 한창인데요. 곧 졸업을 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힘을 줍니다. 마리암 씨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서는 사이에 주말 영업을 맡고 있는 한석 씨도 일 준비를 끝냈습니다. 평일에는 10톤 트럭을 몰며 거친 도로를 달렸지만 주말에는 아기자기한 주방에서 섬세한 손길로 요리를 만들어내는데요. 노력파 한석 씨가 카페를 지키는 사이에 마리암 씨는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함께 다녔던 학교 인근에 있는 태국 음식점을 찾은 두 사람. 오늘은 마리암 씨가 한턱 내는 날이라는데요. 같은 프랑스에서 온 친구와 함께라 더 즐거운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워 나가봅니다. 어느새 한국어는 잊고 프랑스어로 마음껏 이야기하는 마리암 씨. 곧 있으면 친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떠날 예정이라 지금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수다가 무르익어 갈 때쯤 카페를 지키는 한석 씨는 가장 중요한 바게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첨가물 없이 물과 소금, 밀가루, 효모로만 만드는 프랑스 전통 바게트다 보니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하는데요. 바게트가 이렇게 섬세한 빵인 줄 몰랐는데요. 속은 촉촉, 겉은 바삭하게 익어가는 바게트. 벌써 바게트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갖고 오는 바게트는 손님들의 눈에 들도록 바로 진열대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한국인 입맛에 맞춘 초코 바게트 차례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내를 생각하며 열심히 반죽을 치대는 중인 한석 씨. 이번엔 카페에서 판매할 커피 원두를 직접 블렌딩하는데요. 커피 한 잔에도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담아내는 한석 씨. 카페를 방문한 손님에게 사업 제안까지 받았는데요. 커피를 잘 아는 손님이라 왠지 더 설레고 떨립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커피를 내는 한석 씨. 손님에게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법을 배우며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착한 마리암 씨. 사실 손님들은 마리암 씨를 만나러 왔다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듬뿍 넣어 마시는 것은 프랑스인 마리암 씨에게는 익숙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손님에게 명함을 받은 마리암 씨. 의정부 외국인 정숙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안받았는데요. 의정부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발탁해 명예 홍보대사로 삼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마리암 씨도 한석 씨도 마음에 들어하는데요. 부부에게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을 뒤로하고 가게의 마감을 서두르는데요. 남편이 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고 솔직히 그냥 뭐 쉬는 날 없이 그냥 계속 일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어서 실제로 약간 그런 피곤한 게 많긴 한데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근데 그냥 천천히 열심히 일했었으면 좋겠다. 반나절이지만 둘만의 여름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주말 영업을 마감하고 떠나보는 여름 휴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마감을 해보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티격태격 고난을 예상해봅니다. 빗속을 뚫고 바라던 바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여행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한프 부부의 특별한 어느 날, 오늘은 봉사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든든한 지원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한껏 발휘하여 준비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 마음과 마음이 다 하모니를 이루는 낭만 가득한 시간.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마리암 씨 부부를 예고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화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리암 씨와 한석 씨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이 받은 마음을 이웃에게 다시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프랑스어로 고마움을 전하고 두 사람 역시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말과 문화가 달라도 마음을 나누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모니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정화 학생이 하모니의 진정한 의미를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권마다 반복되온 주제인 만큼 이번 보도는 어떤 지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언론은 무엇을 짚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중진들과의 골프 회동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그 생각을 밝힌 것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입장, 정치권의 반응 등이 잇따라 보도가 됐는데요. 먼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개헌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최근 연합뉴스는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4년제 연임을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와 함께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과 국회 국무총리 추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은 실제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은 여러 언론이 보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국회의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그리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그리고 행정수도 명문화 등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달 28일 조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선거가 없는 2027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야권인 국민의힘 등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일부 온도차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식의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앞서 잠시 언급해 줬습니다만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 개헌을 놓고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쓴소리가 계속 잇따랐었는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네,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는 지난달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MBC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다른 야권 인사들 역시 현 정부의 정권 연장을 염두에 둔 정략적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와 아시아투데이 등 여러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통해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상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조 의장이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예. 사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4년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국회의장의 표현이 자칫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연임을 적용할지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한 언론이 이를 마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하면서 논란을 키운 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개헌에 대한 요구와 논의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이 돼 왔습니다만 번번이 제자리를 좀 쳇바퀴 돌듯이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개헌 논의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반복됐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간 언론은 개헌 논의 때마다 대통령의 임기나 차기 대선 그리고 여야의 유불리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보도의 중심에 놓고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MBC와 조선일보 등 주요 매체의 보도처럼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 이후 상당수 언론의 관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공방에만 집중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언론이 철저하게 검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 개헌 의제는 훨씬 넓고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4년 연임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결선 투표제,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의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행정수도 명문화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에 대한 여러 의제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조 의장은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5.18 민주화 운동 및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수로 그리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처럼 상대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수월한 단계적 분할 개헌을 추진하고 이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핵심 권력 구조 개편은
차근차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의제들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라는 정치적 논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은 개헌 논의를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다룰 때 비로소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개헌의 명분이라든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좋은 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개헌을 대통령 임기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헌법에 담을 것인지 살펴본 보도도 다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먼저 연합뉴스 TV는 개헌 관련 보도를 하였는데요. 예. 연합뉴스 TV는 1987년 9차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 39년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개헌 시도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보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 어떠한 의제가 개헌안에 담겼는지 상세하게 다뤘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구상을 전하면서 예. 국회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상세하게 소개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 완료라는 목표를 비롯해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와 개헌 특위 구성, 그리고 개헌 특위 구성과 같이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예. 개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보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다른 언론들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의 골프 회동이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연합뉴스는 회동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관, 그리고 지방자치와 국민기본권 강화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와 같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의 차이까지 대통령 인터뷰를 인용을 하여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복잡한 개헌 논의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보도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헌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제대로 알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헌법은 정치인들만을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만큼 개헌의 실질적인 주체도 결국 국민이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 언론은 국민들이 개헌 논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언론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헌법 제128조 2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 개헌을 위해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둘째로는 언론은 개헌 의제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통제, 그리고 기본권, 지방 분권, 행정 수도 등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헌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헌이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 의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를 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언론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